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꿈틀대는 국제 쌀 가격, 밀, 설탕이어 수출 제한, 국제 가격 5개월 연속 상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필요하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 수출에 타격을 받았죠. 여기에 기후위기, 그리고 식량 보호주의 회기, 이것 등으로 지금 옥수수 가격까지 이러한 식량 가격이 치솟으면서 다음 타자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지금 생각에 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글로벌 식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각국이 최근 수개월간 식량 보호주의를 강화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파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고, 지금 현재 인도와 같은 경우는 밀 안 판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각국에서 지금 보호주의가 굉장히 강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듯 밀과 옥수수 등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쌀이 다음 타자가 될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지금 점점 더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그러나 한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쌀이 다음 타자가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미 한국은 높은 가격으로 선매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쌀을 그 정책적인 방법으로 해서 쌀은 보호하려고 노력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좀 볼 내용은 꿈틀대는 국제 쌀 가격, 밀, 설탕이어 수출 제한, 국제 가격 5개월 연속 상승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밑에 그림을 보면 국제 쌀 선물 가격 추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단위는 100파운드당 몇 달러가 될 것이냐 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2022년 1월 31일만 해도 지금 100파운드당 15.05달러였던 것이 지금 6월 13일 기준 16.34달러로 오른 상황입니다. 자, 추세를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식품이 난리가 났습니다. 식품이 전체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래서 지금 몇 달 동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 2, 3, 4, 5, 6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는 주식으로 삼고 있는 쌀 역시 폭등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밀과 다른 곡물로부터 이제 고기, 기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음식들의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을 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비료와 에너지 가격 상승. 이것은 하나로 연결이 다 돼 있는데 보면 지금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비료 가격도 올랐어요. 에너지 가격도 오르죠. 에너지 가격은 우크라이나 침공 바로 다음부터 쭉 오르기 시작했고, 비료와 같은 경우는 일단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요소수 많이 이야기가 나왔죠. 요소를 생각을 해보면 요소는 보통 어디서 지금 많이 만들어지면 석탄, 그리고 석유, 그리고 LNG 여기서 많이 만들어져요. LNG. 그래서 대표적인 요소 수출국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정도로 여기가 많이 되는데 부산물입니다. 석탄을 분해하고 석유를 분해하고 LNG를 분해하는 이러한 부산물로 요소가 생산이 된다. 그러면서 요소로 만드는 비료 가격까지 상승을 해버려요. 부산물의 가격까지 오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인도,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등이 식량 수출이 금지가 됐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강제적인 식량 수출 금지가 됐어요. 러시아로 인해서. 다 문제는 어디부터 일어났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얘기는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12일 날 CNBC에 따르면 쌀이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가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밀과 기타 곡물, 육류, 식용유에 이르기까지 많은 식품의 가격들이 폭등한 상태이죠.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의하면 국제 밀 가격은 현재 부실당 10.80달러 선,
2월달 말까지만 해도 8달러를 밑돌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하면서 급등한 상황이죠. 지금 가격만 해도 거의 25% 이상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난달 기록한 최고가인 1277달러에서 소폭 내려온 밀 가격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속에 다시 오름세로 더들었었습니다. 전쟁 직전 불셀당 7달러가 넘지 못했던 옥수수 가격 역시 8달러로 오르내리고 있고, 같은 기간 설탕 가격도 파운드당 18센트에서 지금은 19에서 20센트를 넘나드는 등 전체적인 식품 가격이 너무 올라도 올랐고, 이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인플레이션 문제는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고, 특별히 인플레이션 문제를 가장 잡아야 되는 문제가 지금 석유 가격이에요. 석유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석유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 이것을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넘어가는데 잡아내질 못하는 상황이죠. 이렇듯 치솟는 가격에 인도는 밀, 우크라이나는 밀과 귀리, 설탕,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파묘에 대한 수출을 각각 금지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곡물 보호주의는 점차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쌀 가격도 상승하면서 곡물 시장에 긴장감을 두고 있죠. 특별히 쌀 가격과 같은 경우는 밀이 수출되지 않으면서 이 대체 작물로 쌀을 생각을 했고, 쌀은 여전히 가격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점차적으로 쌀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죠. 이미 지난주 UN 식량 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5월 식량 가격 지수에서 국제 쌀 가격은 5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5월에 기록된 100파운드당 17.8달러는 1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게 된 것이죠. 일본은행 노무라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소날 바르마는 밀 가격 상승은 밀에 대한 쌀의 대체 수요를 증가시키고 기존 재고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쌀 가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밀이 전체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글로벌에 공급되지 않는 바람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작물로 쌀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쌀을 생각을 하면서 전 세계가 쌀을 수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쌀을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재고가 남아있었던 것들이 재고가 줄어들게 되면서 쌀 가격에 눈이 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녀는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보호무역주의 조치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사실상 세계적인 수준의 가격 압력을 악화시킨다라고 언급을 했죠. 영농을 위한 사료 및 비료 비용은 이미 상승하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은 운송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자, 이것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사료값이 오르는 것은 대표적인 사료가 많이 쓰이는 게 옥수수가 많이 쓰입니다. 옥수수가 많이 쓰이는데 이 옥수수 가격이 상승을 해요. 이 사료 가격이 상승하면 오르는 가격이 하나가 있죠. 고기 가격까지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비료, 아까 언급했죠. 비료와 같은 경우는 지금 석유, 석탄, LNG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요소 비료가 상당히 많이 요소가 많이 쓰이는데, 이 요소 자체가 부산물이잖아요. 석유나 석탄, LNG의 부산물인데, 이 석유, 석탄, LNG의 가격이 오르면서 이 부산물의 가격들도 전부 다 오른다. 그래서 비료 가격까지 이미 상승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죠. 이 비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러시아산 비료를 미국이 수입한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뭘 하냐면, 지금 배로 운반을 많이 하잖아요. 물품들을 배로 운반을 배나 아니면 항공기가 운반을 많이 하는데, 이 항공기유, 배를 움직이는 벙커CU, LNG 전체적인 가격을 오르게 해서 운송 비용까지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결국은 러시아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세계 쌀 재고가 풍부하고 올여름 인도의 수확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쌀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낮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은 했는데 지금 올해 작황이 좋대요. 쌀이.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위기감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게 되자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에서 움직임이 바빠졌어요. 쌀을 일단 식량으로 쓰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아시아 국가죠. 일본, 한국, 중국 다 쌀밥 먹죠.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쌀을 주식으로 해요. 그래서 쌀국수가 대표적인 것이 되고 뭐 다른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5월 말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과 베트남은 지난달 말 자국민 농민 보호를 목적으로 쌀 수출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태국과 베트남이 쌀 수출의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출을 더 많이 하지 않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과 태국과 같은 경우는 각각 세계 2, 3위의 쌀 수출국입니다. 태국 정부 대변인은 쌀 가격을 올리고 농민의 소득을 높이며 세계 시장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쌀 가격을 오르면 그 농민들의 소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더욱더 높이겠다라는 거죠. 쌀값은 20년 넘게 저렴한 상태로 유지됐지만 생산 원가가 오르고 있다. 지금 생산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비료입니다. 이 비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생산 단가 자체가 오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쌀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카르텔을 설립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식량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구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나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지금 국제식품정책연구소의 데이비드 라보르드 선임연구원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인도가 밀과 설탕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 안에 쌀 수출 금지를 하는 것도 훨씬 더 걱정할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지금 이전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인도의 작황이 좋기 때문에 쌀 수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데이비드 라보르드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말을 했죠. 지금 특히 인도를 짚어서 얘기를 했는데 쌀 수출 금지를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인 글로벌 쌀 수출 시장이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인도는 중국에 이어서 세계 쌀 생산량 규모 세계 2위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5번째, 태국은 6번째. 지금 인도도 식량 보호주의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난 5월 국가의 전반적인 식량 안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밀 수출 금지령을 내렸어요. 지금 밀 많이 세계적으로 딸리죠. 밀 생산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인도가 밀 수출 금지령까지 내리게 되자 지금 밀 가격은 천정부지로 지금 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 밀 수출 금지 며칠 후 설탕에 대한 수출 금지도 시켰습니다. 인도에서는 밀 수출 금지에 놀란 무역상들이 최근 2주에 걸쳐서 3개월치 쌀 100만 톤을 미리 사들였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밀 수출 금지했죠. 설탕 수출 금지했죠. 다음 타자로 쌀을 수출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점해서 이것을 수출을 내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함께 세계 양대 쌀 생산국으로 이 중국과 인도 이 두 나라만 해서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자국의 쌀 생산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쌀도 수입하는 입장입니다. 올여름 인도의 수확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까지 쌀 수출을 틀어지게 되면 세계는 쌀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죠. 전문가들은 이제 쌀이 식량 대란의 새로운 품목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한국은 그나마 괜찮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아직 가격이 급등하지 않은 쌀이 대체재로서의 관심을 받게 되면 밀이나 옥수수처럼 치솟을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뉴델리에 있는 한 무역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도산 쌀은 다른 나라보다 30% 저렴하다. 인도가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을 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구매자들이 매우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인도의 쌀 수출까지 금지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중저개발 국가들이 굶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쌀 구매를 서두른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라증권의 손알 바르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밀 가격이 상승하면 밀이 쌀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기존 재고가 줄어들 수 있다. 앞으로는 쌀 가격을 모니터링해야 된다라고까지 조언했습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전 세계의 가격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으로부터 더 많은 보호주의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라고까지 경고를 했죠. 다만 지금 인도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쌀 가격이 만약 상승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최대 소비국인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국제쌀연구소의 남아시아 지역대표인 나피스 메아는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비용이 쌀 생산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죠. 비료 가격의 상승. 지금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결국 비료 가격의 상승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나피스는 동티모르, 라오스, 캄보디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매우 큰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식량 불안에 있는 지금 인도네시아와 같은 지역들이 물가도 계속 오르고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경우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식량 전쟁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프레데리크 캐리어 RBC 웰스 매니지먼트 투자 전략 책임자는 유엔의 식량 가격 지수는 현재 가격이 전염병 발생 이전 수준보다 7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전염병이라는 것은 코로나19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보다 7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6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한 노동력 부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식량 공급을 줄이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을 더 올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캐리어는 식량 생산 비용의 약 3분의 1은 에너지 관련 비용. 자, 제가 얘기를 드렸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식품 생산 비용은 오르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는 첫 번째 비료. 자, 두 번째 운송비. 네, 이것이 전체 비용의 3분의 1이 여기에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특히 비료를 생산하는데 매우 에너지 집약적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료 가격 상승, 이것은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죠. 자, 지금 전체적으로 쌀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쌀은 문제가 생겼고 이미 밀도 그리고 설탕도 기름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식용유를 말하는 거예요. 식용유도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됐다. 이제는 비료 가격까지 오르게 되면서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 비료를 만드는데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은 부산물로 만드는 비료, 여기에 운송 비용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운송 비용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오냐? 에너지 가격 상승까지 일단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대로 식량 자급자족이 돼요. 식량 자급자족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지금 아시아의 어려운 나라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는 참 타격을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